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예고한 데 이어 이민 세관 단속국 ICA도 본격적으로 체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아은행이 19일인 어제 롱아일랜드 제리코에 새 지점을 열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불확실성에 올여름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최근 시작된 펜스테이션 보수공사에 따른 열차 제한 운행으로 승객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다시 악몽 같은 출근길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뉴욕 지하철역에 자동 판매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예고한 데 이어 이민 세관 단속국 ICA도 본격적으로 체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IC는 특히 가족 모두를 포함해 최대한 많은 불체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계획이라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음 주에 IC가 불법 체류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이라고 트위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서 불체 가족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지난 몇 달간 준비해 왔으며 대통령의 이번 트윗이 계획의 실행을 예고한 것입니다. IC의 집중 단속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 명이 체포됐을 때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까지 함께 체포되는 부수적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직장, 가정, 기습 단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며 또 자녀는 시민권, 영주권자이지만 부모가 불체자인 경우 부모의 추방으로 가족이 생이별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불체자들은 IC 단속 시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개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단속에 걸렸더라도 IC 요원이 제시하는 서류에는 서명을 하면 안 된다며 묵비권이나 변호사 선임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불체자 수는 1,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한인은 15만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노아은행이 19일 어제 롱아일랜드 제리코에 새 지점을 열었습니다. 뉴욕 플러싱 맨하튼, 뉴저지 포트리 팰리세이즈 파크, 펜실베니아 엘킨스 파크에 이은 6번째 지점입니다. 이날 열린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는 임직원과 이사진,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노아은행의 롱아일랜드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노아은행 제리코 지점은 H마트 제리코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최첨단 ATM 기기를 갖추고 예금, 대출, 송금 등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현준 행장은 한인은행 최초로 롱아일랜드 한인 커뮤니티 중심부의 지점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리코 지점이 롱아일랜드 한인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 처음으로 롱아일랜드 한인 커뮤니티 중심인 제리코에 지점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픈한 제리코 지점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5개 지점에 이은 6번째 지점입니다. 제리코 지점이 롱아일랜드 한인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아은행 창립의 산파역을 맡았던 김영만 이사장은 한인 동포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교민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눠보겠고 모든 일을 교민사랑 함께 가겠습니다. 그거를 약속하는 것이 이 제리코 지점의 개정입니다. 노아은행은 제리코 지점 오픈을 기념해 전 지점에서 12개월 만기 프로모션 CD를 연 이자율 2.95%에 제공합니다. 또 오는 7월 31일까지 제리코 지점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200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 $100 상당 H마트 상품권 등을 증정하며 선착순 300명의 방문객에는 쿨러백도 선물합니다. 제리코 지점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업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선균 기자입니다.
연준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 등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전망이 커지고 있지만 일단 동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조정에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 향후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지속해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확실성과 미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춰 경제 전망을 위한 향후 정부의 함의를 면밀히 관찰하고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향후 경기 전망이 약화되기 전에 기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최근 시작된 펜스테이션 보수공사에 따른 열차 제한 운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의 승객들이 어제 또다시 악몽 같은 출근길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펜스테이션을 오가는 엠트랙 열차 3대가 정전으로 정차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펜스테이션을 드나드는 뉴저지 트랜짓을 비롯한 많은 열차들의 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습니다. 몇몇 열차의 승객들은 약 60분 동안 정차된 열차 안에서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에어컨도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악몽 같은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오전 10시 45분에 가공 전선 문제로 인한 정전이 복구됐으며 펜스테이션을 드나드는 열차들은 60분에서 90분 정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엠트랙 선로를 공유하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도 오전 10시 36분에 트위터를 통해 엠트랙의 전력 문제로 펜스테이션을 출발, 도착 열차들의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뉴저지 트랜짓은 최대 60분간 지연됐던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불과 몇 분 후에 다시 많은 열차들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펜스테이션의 열차 서비스는 오후 12시 30분이 돼서야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뉴욕 지하철역에 자동 판매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지하철역에 시범적으로 자동 판매기가 설치됩니다. 첫 소개로 지하철역의 미 전역 약국 체인점인 CVS가 선을 보였습니다. 감기약을 사러 길게 줄을 설 필요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중간에 자동 판매기에서 약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CVS 자동 판매기는 우선 유니언 스퀘어와 챔버스 스트리트에서 설치되었는데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은 승객들이 약이나 스낵들을 실제 구입하는지를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MTA는 이번 시범 기간 중에 다른 회사들로부터 더 많은 자동 판매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이어폰 등 지하철에서 필요한 물품도 쉽게 구입이 가능해집니다. MTA는 그동안 신문 등의 판매가 부진한 탓에 줄어든 신문 가판대 대신 일상생활용품 판매기를 놓게 됩니다. 최근까지 이러한 신문 가판대는 약 3분의 1가량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MTA는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름철을 맞아 차가운 음료를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하는 일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새벽 이란 영공에서 미군의 정찰용 무인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영공에서 간첩 활동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군 드론은 식별 장치를 모두 끄고 처음부터 비밀리에 비행했다며 이는 국제적 항공법에 위반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오만해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2차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드론 격추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1일 오전 3시 5분께 이란군이 미 해군 광역해상정찰 무인시제기 한 대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론이 이란 영공에 있었다는 이란 측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군은 국제 공역을 정찰하는 미군 자산을 이유 없이 공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드론의 격추 지점이 군사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라는 점에서 미국 역시 이 지역에 대해 이란군의 동향을 탐지하려고 적극적으로 감시 활동을 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날 미국 드론 격추 소식에 국제 유가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군 드론이 이날 이란 영공을 침범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조선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지목한 뒤 양국의 군사력이 직접 충돌한 셈이어서 미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 안나 파이필드가 북한 김정은을 평가하는 책 마지막 계승자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가장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파이필드 지국장이 쓴 마지막 계승자는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출간됐습니다. 출간 후 한국에서는 일주도 채 되지 않아 초판 인쇄본이 매진돼 이미 2판 인쇄에 들어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파이필드 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감춰졌던 모습이 책으로 출판된 후 한국과 미국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반응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 된 시기에 책이 출간돼 더욱 반응이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책에 북한 체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 평전이라 할 수 있다며 책을 통해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뿐만 아니라 김정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된 과정 등을 생생하게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인 안나 파이필드 지국장은 2004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 특파원 재직 당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서 북한을 주시해왔다고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파이필드 지국장은 김정은의 어린 시절을 목격한 여러 북한 인사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는 성노예를 부리고 일부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교사한 혐의를 받아온 자가도움 그룹의 교주 등 7명의 임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약 5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키스 라니에가 그동안 주어진 성매매 등의 불법 혐의에 모두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배우 캐서린 옥센버그는 이 판결에 기뻐하면서 한때 이 교주의 성노예로 고통당한 자신의 딸에게 교주의 유죄 판결을 전했습니다. 교주인 라니에의 형 선고는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연료 문제로 네브라스카에서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이륙한 후 연료 문제가 발생하자 항로를 우회해 비행하다 알래스카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잉그리드 경찰은 고급 아파트 단지 내 실내 수영장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진 아시안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경 잉그리드 비비안 아파트 단지 내 실내 수영장에서 한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 여성이 반항하자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는 키가 5피트 6인치 정도로 보이는 아시안 남성으로 검은색 티셔츠와 어두운 색상의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할렘에서 빗나간 총질로 개와 함께 산책 중인 남성을 숨지게 한 20살의 에릭 바우스티스타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바티스타는 지난 6월 10일 146번 가와 암스테르담 에비뉴 교차 지점에서 26살의 남성과 다투다 총을 쐈는데 총알이 빗나가는 바람에 개와 함께 산책하던 윈스턴 맥캐시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가 총을 겨누는 모습은 감시용 비디오에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이 뉴욕공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역 감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 보건국은 19일 어제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지난달 29일 뉴욕공항 B터미널로 들어온 여객기 탑승객 중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달 29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인 30일 오후 3시 30분까지 뉴욕공항 이용자들은 홍역 감염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인 여학생이 뉴저지 서섹스 카운티 소재 워킬밸리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캐롤라인 김으로 18일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김양은 지역 교육재단 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예술부문 1등상까지 수상한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양은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이 전 과목 A를 받은 우등생입니다. 나소 대중버스가 23일부터 엘몬트와 벨리스트림을 연결하는 플렉시 루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년 전 경제난으로 일부 서비스 축소 및 중단을 실시했던 나소 인터카운티 익스프레스 버스 운송회사는 지난 5월 토요일 서비스 운행 재개에 이어 이번 주말부터는 엘몬트와 벨리스트림 지역을 서비스하는 플렉시 루트 서비스 운행 시간대를 2개 더 확대하고 또 5대의 새 버스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포레스트 로드스쿨에 송은경 도서 미디어 교사가 재직 중인 벨리스트림 학군 대표로 테크놀로지 리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테크놀로지를 교육 과정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고 테크놀로지 리더로서 교육 혁신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로 나소 보시스에서 수여하는 교육자상입니다. 이 학군의 수잔 로드리게스 디렉터는 송 교사가 지난 4년간 이 학군에 재직하는 동안 자신이 거의 매주 업데이트하는 방대한 학교 도서관 블로그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귀중한 온라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송 교사를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과 함께 지난 4일 치러진 예비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4일 예비선거에서 이제 그 앤디민 후보와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가 이제 예비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같은 선거 결과를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6월 4일 예비선거를 이제 치렀는데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큰 표 차이로 이렇게 당선됐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예비선거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예비선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네. 예비선거는 각 정당별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당의 본선, 11월 본선거 후보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진출시키는 거고 본선거에서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혹은 무소속이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예비선거는 원칙적으로 자기 정당에 소속된 당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만 자기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을 합니다. 네. 예외로 무소속으로 등록된 유권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그 투표 장소에 가셔가지고 네. 정당 선택을 하셔서 투표를 하시면은 그 정당 소속으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선거는 정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선한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지난 6월 4일 치러진 선거가 바로 그 정당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선거에 이제 그 1번으로 입후보에 있던 그 앤디민과 비에트리 후보가 당선됐죠. 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거의 큰 표 차이로 이렇게 네네. 당선이 됐습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어떤 그 예비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펠팍 유권자 협의회는 일종의 정치 단체입니다. 네. 뭐 한인회나 일반 그 사회 그 비영리 단체는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유권자 협의회는 활동 목적이 후보자 양성, 네, 그다음에 그렇죠. 후보자 지원, 그래서 당선시켜가지고 네.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네. 일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정치단체로서 후보자를 내세울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그 이유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현 시장이 지지하는 1번 후보 2명과 네. 또 같은 민주당이지만은 2번, 3번 후보 이 그 중에 3분이 한국 분들이거든요. 네. 만약에 유권자 협의회에서 어느 개인적인 그런 그 후보를 지원하게 되면은 네. 우리 펠팍이 작년에 어렵게 시장을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당선시켰는데 이번 선거에 우리 유권자협의회가 어느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 펠팍의 화합에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네. 주민들이
결국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예, 그 이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팔팍의 그 단합이라든가 또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겠죠. 네. 바로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이번 투표율이 18%에서 한 20% 정도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예비선거에 대한 그런 게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물론 예비선거니까 내가 꼭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그 생각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 팔팍에는 공화당은 아예 후보 2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찍거나 안 찍거나 바로 네, 본선으로 가는 올라가니까. 거고 네. 민주당이 4명이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명을 뽑아야 되니까 민주당 당원들끼리만의 선거입니다. 그러면 팔팍의 민주당 전체가 3,100명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서 결국은 1,2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현장 투표, 우편 투표 해가지고 네. 1,200 정도가 했는데 그래 따지면은 한 30%가 넘지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공화당 완 사람들이 한 90명 되고 무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찍은 사람이 한 100여 명 되고 하니까 순수한 민주당이 완 것은 한 30%입니다. 그러나 전체 7,800명 팔팍 유권자로 봤을 때에는 16%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것은 예비선거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꼭 예비선거에는 투표 안 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네.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회장님이나 이제 유권자 협의회에서 네. 예, 뭐 했다 그러면 했지요. 작년처럼 도어투도어는 하지 않고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네. 또 가가호호 전화하기 이런 그 캠페인은 많이 벌렸습니다. 그러나 예비선거라는 한계가 있고 네. 또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작년 예비선거 때는 한인 대 비한인이라는 그러한 구도로 형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치열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 사람만 거의 한 2천여 명이 투표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투표율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희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은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됩니다. 누가 나왔든 간에 공화당이 2명만 뽑는다 그래도 가서 투표를 해야지만은 이 버겐 카운티에서 우리 그 한인들의 위상이 올라가고 네. 더 나아가 주정부에서도 한인들이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한인들에 대한 그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네. 사상, 생각이 일기 때문에 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는 해야 됩니다. 네. 올 11월 이제 본선거가 있는데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죠.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이제. 예, 11월 본선거 준비가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은 차츰 이제 해야 되고 조금씩 준비를 그때는 하셔야죠. 정당 대결이죠. 네. 공화당의 2분이 현재 나와 계십니다. 시의원으로. 그럼 민주당의 1번 후보로 당선된 앤디민과 비에티리 후보와 공화당 2사람 후보가 싸우게 되죠. 네, 이제 네. 뭐 별 이변 없이 과거의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승리하리라고 이렇게 보긴 합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본선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2부에서 그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권영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